범위가 줄어든 거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진짜 태어나서. 근데 아마 여러분 9월에는요, 모국 범위가 어디냐면 통합각 원 전체예요. 그럼 내가 정리 못해줘. 9월에는 모의고사 범위가 통합각 원 전체 알고 모르고 계시구나. 통합각 원 전체랑 1단원 이렇게 될걸? 그래가지고 지금 잘 봐야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 얘들아, 여기는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기권, 직권, 기권, 수권 이거 싹 다 암기하셔야죠. 승상무적을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마 요즘은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자료 몇 개를 좀 넣어놨는데 그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 항상 어려웠어. 직권의 변화. 직권의 변화 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근데 각 수렴, 발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었지? 수렴, 발산, 보전형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지형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지형 이름 같은 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외워 가시면은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바로 봅시다, 얘들아. 교재 있는 사람은 교재에다 필기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이게 내가 조금 줄인 거거든? 내신형으로 교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안 나올 부분은 그냥 얘기를 안 할 거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시스템부터 볼게. 얘들아, 지구에서 여러 가지 권역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통틀어서 지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뭘 보냐? 직권, 그리고 방금 썼지만 수권, 생물권, 제일 중요한 걸 안 썼네. 기권, 그리고 완전 바깥 있잖아. 수분지와 목토, 외권. 얘네들 사이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걸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볼 거냐면은요, 지우군요. 여보 뭐 지우지 않았어? 여기 있다. 자, 직권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민 역할은 따로 안 쓰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지구 표면이랑 내부를 포함한 영역인데,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 거기까지 가죠. 직권의 변화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서식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공급, 그리고 지표면, 지역, 대륙과 해양 분포, 직권의 변화에서 충분히 많이 볼 내용이고요. 화산, 폭발 이런 거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층상 구조인데 요것만 먼저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직권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밟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각이죠. 지각. 그 다음에 아래가 어디냐면은 우리 80%의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얘들아, 그 아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깥 핵과 안쪽 핵, 외핵과 내핵, 요렇게 4가지로 총 나눠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들아, 지금 이거 한번 봐봐. 온도, 압력, 밀도 어떻게 가냐면은요,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랑 압력이랑 밀도 커진다는 거 혹시 모르니 기억해 놓으세요. 온도는 아마 니네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압력, 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핵이 제일 크고 외핵, 멘틀, 지각,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부피는 다르지? 멘틀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야. 그 다음에 지각, 내핵 순위로 부피는 멘틀, 외핵, 지각, 내핵 순으로 달라진다는 거. 근데 아마도 부피는 멘틀이 80%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위에 있는 온도, 압력, 밀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각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에서 35.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냐면은 우리 지각에는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 둘 다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아, 얘들아, 지금 이 지각 멘틀 외핵 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질의 상태였는데, 전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진파의 속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거 좀 이따 볼 거니까 좀 바로 볼게요. 자, 그리고 고체 상태고, 얘들아 이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었을까? 유산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있었는데 프린트에는 아마 없을 거야. 얘들아 누가 제일 많아? 산소, 규소, 철, 니켈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지각을 이루는 8가지 물질을 모의고사에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각이 규산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꽤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는 거. 얘들아 이게 뭘로 나중에 지금 정리가 되냐면 대륙판이랑 해양판까지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멘틀은 고체인데 어떤 고체냐면 내가 가르쳐줄 때 좀 슬라임 같은 상태라고 했었잖아. 슬라임은 가만히 지금 고체 상태인데 움직일 수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고체라고 해. 멘틀은 유동성 고체 상태고요. 역시 규산형 물질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지금 혹시 모르니까 외워놓으면 좋아. 자 우리 멘틀 같은 경우는 무슨 암석이냐면은요 감남암질 암석입니다. 이게 옛날 지구과학 1에서는 이거 암기가 필수였거든? 근데 솔직히 살짝 내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지각은 안 알려주냐? 얘들아 지각은 대륙이랑 해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전체 부피의 80%를 이루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볼 거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외핵 같은 경우는요 지각보다 온도가 높단 말이야. 자 얘들아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가열되겠지. 가열되면은 이것도 기억해놔. 밀도가 작아져요. 왠지 알아? 밀도가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무게잖아.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잖아. 야 온도가 높으면은 분자들이 활발해서 분자간 거리가 좀 멀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단위 부피에 들어가 있는 분자의 개수가 적어지니까 가벼워지겠지. 그래서 올라가. 자 아래는 밀도가 작아서 올라가. 그리고 위에는 봐봐. 지각은 외핵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크겠지.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 그래서 대류는 사실 밀도 차이에 의한 현상이야.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멘틀이 대류해서 덩달아 위에 있는 지각, 정확히 말하면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의 이동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어차피 좀 이따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핵, 내핵 보시면은요. 얘들아, 외핵과 내핵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이건 어디까지 확장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요. 얘들아, 우리 맨 처음에 배웠었던 거 있잖아. 지구를 이루는 물질의 생성에서요. 초신성 폭발을 하면은 철과 니켈 같은 물질이 나와.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잖아. 그래서 태양에서 가까운 물질에는요. 철과 니켈, 무거운 애들이 좀 살아남아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아마 범위가 아니라서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철이 조금 더 많아요. 철보다 니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액체 같은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야. 외핵이 액체고 내핵이 고체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지금 니네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중2 때 배웠잖아. 철 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대류를 하면서 전류가 생기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외핵의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 얘들아 지금 4개의 층 중에서 대류하는 거는 멘틀이랑 외핵 2개야. 멘틀은 대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판의 이동. 그리고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는 지구 자기장 형성. 이 2가지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마지막 우리 고체 상태인 내핵. 얘네들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층인 거죠. 요 정도로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자 아래 대륙지각. 얘들아 우리 좀 이따가 판하면서 다시 볼 건데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아무래도 대륙지각이겠죠. 그 다음에 바다 아래에 있는 얇은 지각층을 우리가 해양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만 보셔도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림만 보셔도 자 이게 땅이야.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어. 야 그러면은 해양지각은 바다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해양지각 이만큼이야. 대륙지각은 이만큼. 이 아래는 멘틀. 그래서 두께는 얘들아 뭐라고 써야 되겠어?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 아래다 있지.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두꺼운데요. 그래서 암석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이게 판까지 다 확장이 되거든. 대륙지각은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강암질 암석.
대륙지각은 제주도에 되게 많은데 좀 구멍 뚱뚱 뚫린 애들 있잖아.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륙은 화강암질, 해안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 현무암질이 대륙지각 화강암질보다 밀도가 크거든. 그래서 밀도는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두껍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밀도 그냥 두껍다 쓰면 돼. 원래 숫자를 썼는데 숫자가 잘 안 나와 있어서 교재에는 숫자가 써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밀도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껍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 얘들아 이건 무조건 나와요.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그리고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현무암질이랑 밀도가 더 크다는 같은 미음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 자 넘겨볼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좀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자료들, 왜냐면은 여러분이 예시문항을 보셨나요? 혹시 통합과학 예시문항? 야 니네 수능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통합과학 예시문항에 보니까 자료 해석 문제가 지구과학에서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환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올 만한 자료들을 조금 추려봤거든요. 자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 지구 내부. 자 이걸 어떻게,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게 된 방법. 자 직접적인 방법에는 냅다 땅 파는 거 시추법이 있어요. 이거 교육과정에 없어 얘들아. 근데 자료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얘들아 지금 화산이 멘탈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 얘가 어떻게 먹었는지 확인하면은 멘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간접적인 방법을 훨씬 많이 써. 얘들아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빡빡전화 동그라미 지진파 분석. 야 미친 거 아니냐? 맨 뒤로. 자 잠시만. 야 이제 30분 됐는 게. 아니 오고 있어요 선생님. 누구 오고 있다고? 성빈이요. 성빈이 오고 있다고? 알겠어. 성빈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자리가 없잖아. 이씨. 축가 나왔어요. 이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이상한데? 네? 하나 잠깐만. 야 하나만 더 보고 올게 얘들아. 아.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아니 뭘 굳이야. 같이 가도. 왜? 물 마시고 하세요? 물 마시고 가세요. 아니 뭐? 아니 왜? 뭐라고요? 아니 생각나요. 빨리 밥 골라야지.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나 물 마시고 올래. 아 짜증나. 근데 현서가 뭐? 뭐 찍고 있잖아. 진짜. 뭐 먹을 거야? 뭐 먹어? 뭐죠? 앵무새예요? 은지야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 뭐 왼쪽 보고 있어. 걔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게. 아침을 괜히 했나봐요. 좀 밤에 할걸. 얘들아 빨리 들어와. 너왜 나가? 안 나가요. 성빈이가 온다고? 올 걸요? 알았어. 걔가 어제 나한테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얘들아 30분 만에 이렇게 됐지만 마저 봅시다. 자, 근데 마침 중요한 얘기한테 끊겼어. 얘들아 지금 오른쪽 봐봐. 간접적 방법에
지진파 분석이 있는 거지. 얘들아, 왜냐면 파동은요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할 때마다 속도가 달라. 얘들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가장 효과적인 탐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지진파 분석으로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뭐 광물 합성 실험, 운석 연구, 이거는 그냥 잘 안 나오는 애들이니까 한번 확인만 해놓으세요. 근데 얘들아, 아래에 있는 자료는 나올 법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피파랑 에스파, 지진파에는 피파와 에스파 두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봐봐. 지금 A 지역에서는요, A에서 B로 가면서 갑자기 상승했지. 왜냐면 고체보다 액체에서 파동의 전파 속도가 빨라. 그럼 A가 무슨 층이야? A가 진짜 얇은 층이니까 지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B에서 갑자기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B가 멘틀. 물론 멘틀이 완전 액체는 아니지만 지금 지각보다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분자, 물질,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거든. 얘들아, 그리고 왜 N에서 갑자기 떨어졌어? C가 왜 해? 그리고 D가 내핵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속력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내가 지구가 실제 문제들을 보다가 이거는 조금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볼게요. 얘들아, 지금 이 검은색 실선이 뭐냐면요, 지구 내부의 찐 온도야. 찐 온도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뭐냐면요, 용융 온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녹는 온도라고 쉽게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 지각 봐봐. 지각은요, 찐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고체인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멘틀 봐봐. 멘틀은요, 찐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어때? 또 낮지. 그러니까 유동성은 있어도 고체인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자료가 내 생각에 안 나올 수도,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한데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 지각이 갖고 있는 성질을 물어보는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얘들아, 외핵 봐봐. 외핵 보면은 용융 온도보다 찐 온도가 어때? 높지. 높으니까 녹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핵은 그럼 또 어때? 찐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낮으니까 고체다. 이렇게 두 가지 온도를 바탕으로 각각 층의 형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보냐면은 기권 볼게요. 오른쪽에. 자, 기권은요, 정의부터 볼게요. 얘들아,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의 공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럼 1000km 올라가지. 그럼 태양 바깥이야. 태양부터 외권이야. 태양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1000km까지는 기권이야. 근데 그 위부터는 우리가 외권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태양부터 외권이야, 얘들아. 자, 그리고 뭐 대기의 양 99%가 30km, 여기가 곧볼 대륙권과 성층권이 되겠죠. 대륙권이 제일 많아요. 역할은 어차피 다 얘기할 거니까 쫙 보시고요. 성분은 얘들아, 누가 제일 많겠어? 질소가 제일 많지. 질소, 산소. 1등이 질소, 2등이 산소. 써놓으세요. 자, 성층구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중간고사 때 이거 들어간 애들은 기권할 때 포인트 3개 잡아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지.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요, 얘가 대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얘들아, 대류가 뭐야?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했었어.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대류를 해. 그럼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냐면은요, 얘한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지. 기상현상은 비, 눈, 요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대류를 해야 돼요. 공기가 움직여야지 뭐든지 일어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수증기가 있어야지. 왜냐면 어제 비 왔잖아요. 비가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액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류와 수증기가 일어나야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이제 플러스 알파 특징, 요렇게 지금 포인트 잡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제일 먼저 우리 0에서 11km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름부터 대류하잖아. 자, 근데 니네들이 뭐까지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온도 분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대류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여기는 땅이 태양보다 가깝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땅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야. 땅에서
땅한테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면은요. 복사 에너지, 그치? 지열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올라갈수록 땅한테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온도가 하강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땅한테 멀어지니까 지열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온도가 하강한다.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는 어디 있냐면은 아래에 있고요. 차가운 공기는 위에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가 저 올라갈래요 하면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내려갈래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얘들아 어제도 비가 왔잖아 마침. 기상 현상 역시 활발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 현상도 활발하다. 자, 이게 첫 번째 대류권. 두 번째는 성층권이에요. 자, 성층권 하면 니네들이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죠. 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오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가 원하는 대로 위에 있잖아. 밀도가 낮은 게 위에 있고 높은 게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굉장히 안정하고 또 뭐 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물론 50까지는 안 가, 11에서 50까지가 성층권인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항로 얘가 지금 올라갈 때 11km 살짝 위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에게 교재에는 있는데 프린트로 보는 애들은 없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놔. 얘들아 만약에 오존층이 없지. 오존층이 없으면은 기권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우리가 오존층 있으면 좀 이따 이 그림을 완성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지금 기권이 만들어져 있어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오존층이 없으면은 우리 기권의 층상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지금 태양의 땅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 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층.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으면 지구의 층상 구조가 2개밖에 없을 거라는 것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 정도. 아마 자료에서 주는 거는 곡선으로 주긴 할 거야. 어찌됐든 이런 기억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은 얘들아 여기까지가 중간권까지가 오존층은 살짝 돌연변이고 중간권까지가 땅의 영향을 태양보다 많이 받는 층이거든. 그래서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경계면 있지. 경계면을 계면을 붙여서 아래에 있는 거에다 계면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대류권 계면, 그리고 여기는 성층권 계면, 그리고 지금 여기를 우리가 그러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잖아. 중간권 계면이 자 온도가 제일 낮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아무도 오면 안 되겠다 진짜. 지금 맨 끝으로 넘겨줘. 그 두 번째 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층권이 없으면은 오존층이 없으면은요 2가지 층으로 구분된다는 거. 얘들 교재 없는 사람들은 꼭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중간권 얘기가 많았구나.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하강하니까 얘들아 대류가 당연히 일어나겠지. 밀도가 큰 뜨거운 공기가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성우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유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류가 일어나면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왜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마지막 10권이에요. 10권은 얘들아 태양이랑 너무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태양까지를 우리가 10권이라고 하면은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애초에 여기도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고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오로라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10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권 볼게요. 이거 왜 잘렸냐?
자, 지구를 구성하는 물을 수건이라고 해. 이거는 중등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즘 좀 합쳐져서 말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지구의 70%가 물이야.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97.2%가 바닷물, 해수야.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담수라고 하죠. 담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생겨나갔는지 성층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내가 이거 수업 나갈 때 뭐라고 했었어? 수건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지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지. 태양 에너지는 뭐야? 수온을 책임을 지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었어요. 바람은 무슨 역할을 해?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맨 위에 있는 우리 혼합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영향도 받고 바람 영향도 받으니까 원래 태양 에너지 영향만 받으면 여기 온도가 제일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하강할 텐데 이건 점선이야 얘들아. 왜냐? 이때 바람이 한번 섞어줄 거야. 한번 섞어주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 바람이 혼합해준다 라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바람이 잘 부는 곳은 어떻겠어? 바람이 잘 불면 혼합층이 두껍고 그게 어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바람이 덜 불면 혼합층이 얇겠죠? 그게 어디야? 저위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아. 근데 바람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하강하는 층을 우리가 수온약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온약층. 자, 그럼 얘들아 항상 물이나 공기는 대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뜨거운 물이 지금 위에 있잖아. 얘는 대류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어디냐?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하고 할 거야. 그 아래는 심해층입니다. 얘들아 지금 심해층이랑 혼합층이랑 똑같이 생겼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만 먹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왜 그런 거냐면 여기도 태양 에너지 못 받고 여기도 못 받아서 똑같이 차가운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굉장히 낮아. 얘들아 근데 위도별로 이 달라지는 거 뭔가 수온 분포가 달라지는 거 계절별로 달라지는 건 다 태양 에너지 양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긴 애초에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요 위도나 계절의 영향 따위는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우리 혼합층은 에너지가 많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어. 저번 수업에 내가 뭐라고 했어? 에너지든 물질이든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잖아. 그럼 좀 줄 법도 한데 왜 안 되냐? 여기에 있는 수온약층이 안 움직이잖아요. 수온약층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서 심해층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림 자료가 뭐가 항상 같이 나오냐면은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잘 나올 때가 있어. 이게 위도별 수온 분포. 자, 저위도는요 바람이 좀 안 불어요. 잘 안 부니까 이렇게 혼합층이 가장 얇습니다. 하지만 태양 에너지는 가장 많이 받으니까 수온은 가장 높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위도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는 이렇게. 고위도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태양 에너지를 안 받는 건 아닌데 혼합층이나 아니면 그 심해층이나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층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은요 저위도에서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왜겠어? 여기랑 여기 온도차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심해층 온도는 토위도인데 저위도가 혼합층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저위도에서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혼합층이 얇다는 건 니네들이 알아. 근데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거는요 혹시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만 좀 쳐놓으세요. 자, 생물권은 읽어보세요. 생물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웹권도 얘들아 그냥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는 문제가 나와도 간단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상호작용을 보면서
에너지 교환은 활발한데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은근 나올 수 있어. 내신형이긴 한데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지만 물질 교환은 가끔 운석 떨어지긴 하지.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구자기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자, 드디어 마지막 상호작용이에요. 얘들아, 이거는 독해 문제야. 니네들 문제 풀면서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가 있다 하는데 이걸 딸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충분히 선지 보면서 해석이 가능할 거야. 좀 이따 내가 뽑는 걸 까먹었는데 나중에 하나 뽑아드릴 건데 예시들을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외권과의 상호작용. 다시 물질 교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면 이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평형은 일어난다는 거지. 이거 니네 중3 때 배운 거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받아. 근데 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평형은 일어나지만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지만 이런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권과 상호작용 예시 좀 볼게요. 얘들아, 이게 다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야. 오로라, 유성, 오존층. 직권은 지구자기장. 얘들아, 지구자기장 누구 대류 때문에 생겼다고 했어? 직권의 외핵의 대류 때문에 생긴다고 했었지. 생물권은 광합성. 왜 광합성이야?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즘 좀 환경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넣어놨어요. 기권과 생물권, 기권과 직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가 있어? 이렇게 지금 생물 분포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 얘들아, 이런 것도 상호작용이야.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듣고 이게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영향인지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과 직권의 영향, 대기순환의 변화로 사막 면적 증가. 이거는 여러분이 통합과학 2에서 사막화라고 배우실 건데 이번 범위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사막이 많아지고 있다 정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태양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차단을 못하니까 지금 사막이 증가하는 거니까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받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를 받습니다. 얘들아, 얘네들이 33, 33, 34 이렇게 예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율을 써놨어. 태양 에너지가 99.9%야. 우리는 대부분 이 태양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 에너지 뭐야? 이거는 아마 범위는 아닌데 우리 배웠잖아. 1단원에서 내부에서 4개의 수소를 결합해가지고 헬륨 원자를 만들어.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 방사성 원소라는 게 뭐냐면은요, 안에 멘틀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것도 핵 반응이야. 사실 일종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조력 에너지는 뭐야?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해수면, 밀물, 썰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 이걸 일으키는 게 바로 조력 에너지라고요. 이거 너무 지역적이긴 한데 달과 태양 모두 인력이 작용하지만 야, 달이 더 가깝잖아. 그건 내가 뭘로 알 수 있어? G(R)제곱분의 mm이라고 했잖아. 내가 중력은 달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달의 영향이 좀 더 크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 한번 보시고요. 얘들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전체의 99.9% 이상을 차지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위에 비율이 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요 순서예요. 얘들아, 그러면 이건 통과 2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자세히 배우실 건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광합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 2료에 배워서 무려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가 바로 ATP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이구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아니면 화석 연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 생물들이 살면은 얘가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에너지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돼서 씁니다. 근데 태양이 조력으로, 조력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혹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이렇게 상호 전환은 불가능하다. 꼭 알고 계세요. 자, 우리 각각의 에너지는요, 무조건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사용이 돼요. 하지만 지네들끼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써놨지만 아래에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렇게 지구 태양 에너지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 마지막인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위도별로 에너지 양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위도 같은 경우는 야, 지구는 동그랗게
왜 적게 받아? 자, 저번에도 내가 삼투 설명하면서 그랬어. 삼투랑 확산 설명하면서 항상 에너지든 물질이든 분자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에너지 불균형, 미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해요. 저위도 지방에서는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방출량이 더 많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는 흡수량이 더 많아. 여기는 방출량이 더 많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받는 태양 에너지와 총 받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와 총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똑같아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동하냐?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에너지 평형이 일어난다.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그 아래에 있는 게 물의 순환이지. 얘들아, 이게 아마 지금 내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100% 숫자는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숫자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왔다 에너지가 잔열은 기억해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유입량, 기권, 직권, 수권에서 받은 물의 양, 그리고 이런 물의 양은 똑같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얘들아, 근데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육지는 어땠냐면은요, 야, 근데 한번 해볼래요? 자, 육지 한번 봐봐. 위에 있는 그림 봐. 그림 좀 작게 나왔긴 했는데, 자, 육지가 유입량 한번 확인해봐. 강수 96이지. 강수 96이야. 그 다음에 증발량 얼마야? 60이지. 그러면은 유입량, 증발량이랑 강수량 중에서 얘는 육지는 뭐가 더 많은 거야? 그치? 증발량이 더, 잠깐만, 육지는 증발량이 좀 더, 강수가 좀 더 많은 거지. 말이 혼나오네요. 자, 바다는 어때? 증발량이 320이야. 강수량이 강수가 없네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이 좀 더 많습니다. 이거 반대로 들어가네. 야, 육지가 증발이 더 많아야 돼. 육지가 증발이 많고 바다 강수가 많아. 이거 그림 왜 이렇게 들어갔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왜 저렇게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서는 물의 양이 변하더라도 지구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탄소는 얘들아, 교육과정에서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니네들이 각 권역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 땅에서는 탄산형 광물. 이게 이번 교과 과정에서 탄산형 광물로 달라졌어요. 이거 뭐냐면 석회암 아니야, 얘들아. 석회암이 조금 더 익숙하지. 근데 탄산형 광물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리고 화석연료.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서는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연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생물권에서는요, 얘들아, 탄단지 핵, 유기물,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와 암물. 야, 이거 바로 써볼게. 밑에는 이것만 쓸 줄 알으면 이쪽 문제는 맞을 거야. 자, 화석연료가 연소해. 화석연료가 어디라고? 직권이잖아. 직권에서 기권이야. 이렇게. 광합성은 뭐야? 내가 지금 기권에 있는 게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잖아.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다가 포도당이 되니까 기권에서 생물권. 호흡은 뭐 그냥 반대일 거 아니야. 생물권에서. 자, 지금 내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니까 생물권에서 기권.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거는 생물체의 유해가 쌓여가지고 직권에 축적되는 거잖아. 생물에서 직권. 화산활동은요, 직권에서 기권, 수권으로. 용해는요, 야, 용해가 뭐냐면 위에 그림 봐봐. 용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권에서 수권으로. 방출은, 자, 지금 온도가 낮아지면은요, 이거 알아내겠다. 용해는 얘들아, 온도가 낮아져야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서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탄산수소 이온이랑 아니면 탄산이온 형태로 바다로 녹는 건데요. 방출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져서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 그래서 용해는 온도 낮아졌을 때, 방출은 높아졌을 때. 기억해놔. 그 다음에 해적 탄산음이 퇴적되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탄산이온들이 석회암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뀐다 더 석회암으로 지금의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수권이 직권으로. 그리고 멘틀로 화강하는 건 직권이 되겠죠. 탄산칼슘이 용해되거나 운반되는 건 지금 직권에서 어디가 되냐면은 수권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에서 수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탄소의 수관까지 봤고요. 얘들아 마저 볼래? 5분만 쉴래? 뭐라고? 너 방금 왔잖아. 얘들아 마저 볼래? 어떻게 할래? 알았어. 5분만 쉬자. 5분만 쉬었다 그거 바로 볼게요. 어떻게 왔네? 몇 시간이에요? 너 몇 시까지 해야 돼? 아, 선생님 저